네가 정답률 30% 40%를 시험장에서 한눈에 풀 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평가원은 나보다 똑똑하고 여기 학원 강사 그 누구보다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의 함정은 낚이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문학시험지를 펼치면 지문하고 문제하고 선지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지문에는 사실상 함정을 넣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문은 평가원이 고칠 수가 없어. 우리 문동주 시인 작품 어떻게 고칠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함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주석을 주거나 혹은 앞부분 줄거리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막혔을 때 지문에서 주석 같은 거 나오면 한 번 더 신경 쓰러 하는 이유가 이게 평가원의 의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문학에서 문제에서도 역시 함정의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비문학에 비해서 문제 유형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비문학은 어때? 그래프 문제, 비판 문제, 추론 문제, 계산 문제,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문학 문제는 표현상 특징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의 해석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문제, 이 정도밖에 없어. 문제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함정을 심기는 딱히 힘들어요. 그나마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함정은 보기는 좀 길게 써 있으니까 얘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기는 해.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문학에서 함정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는 선택지일 수밖에 없어. 선택지에는 명확한 함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해요. 문학은 결국에 선택지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 함정에는 수많은 패턴이 있겠지.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함정이 제일 많은 패턴은 뉘앙스의 함정을 걸어서 편견을 여러분한테 건드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문학 선지를 풀 때 가장 올바른 태도는 지문을 읽고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지를 보는 거잖아. 지문을 읽고 선지를 보기는 하는데 선지를 처리하는 사람은 본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이 있지. 그 경험에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이 선택지를 처리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네가 암만 지문을 읽었다고 해도 선지를 볼 때는 네 편견이 개입한다고. 국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18번에서 4번 선지 봐봐. 이게 답인데 리을은 인물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며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려울 걸 강조하는 거래. 리을을 볼래? 시든 꽃이지. 시든 꽃이라는 소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시들다라는 단어를 보잖아. 그럼 우리 막연하게 느껴지는 우리 일상적 감각이 뭔데? 안 좋은 거 같잖아. 꽃이 시들었는데 어떻게 좋겠어. 근데 이 소설 주인공 어떤 상태야 지금? 되게 힘들고 슬픈 상태지. 소설 주인공이 지금 되게 힘들고 슬픈 상태인데 이 슬픔이라는 상황과 시든 꽃이라는 상황이 되게 맞아 보인다고. 납득할 수 있겠어? 그럼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시든 꽃? 동일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야. 34번에서 똑같아. 2번 선지에 날아드는 저 까마귀와 거센 바람 보여? 거센 바람? 우리가 살면서 이 거센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동안 너무 강하고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많이 봤을 거란 말이야. 선택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눈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비판의 영역을 환기한대. 갑자기 뭐야? 이게 지금 얘 보고 비관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가 않아 보일 수가 있다고. 알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이쪽에 2번. 이게 여러분이 답이 1번이거든요. 니네가 1번을 못 고르면 4번이나 3번 같은 거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1번을 놓쳤기 때문에 난해해 보이는 3번하고 4번을 고르는 거야. 그 1번이 왜 틀렸냐면 얘도 똑같은 편견을 건드려. 1번 선지에 보시면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지심도 하이 라는 얘기가 나무를 베는 거잖아.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나무를 벤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얻었던 우리의 일상적 편견이 뭐냐면 뭔가를 많이 얻어왔잖아. 우리 어렸을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꼭 읽어봤죠. 나무는 항상 뭘 줬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해당 선택지에 아낌없이 무언가를 준다라는 이 표현이 졸라 맞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쯤 절개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뉘앙스로 편견을 걸어버리는 함정 유형들이에요. 이런 거 해결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절 수밖에 없거든.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맘먹고 절어라 하는 건 절 수밖에 없어. 평가원은 너보다 똑똑해. 정답률이 막 30%, 40%다. 그런 문제는 한 번에 푸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막혔을 때 뭐 할지를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네가 정답률 30%, 40%를 시험장에서 한눈에 풀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평가원은 나보다 똑똑하고 여기 학원 강사 그 누구보다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의 함정은 낚이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낚인 다음에 어떻게 돌파할지를 공부해야 돼. 해결책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돼. 눈으로. 문제 풀 때 머리 어떻게 푸냐면 지문을 읽었으니까 선지만 보고 푸는 애들이 있어. 확인 안 하고 맞지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게 맞아. 그게 일반적인 문제 그게 맞다고. 왜냐면은 지문을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절잖아. 그러면은 지문을 돌아갈 생각을 해야 돼. 돌아갈 때 내가 나랑 2번에 1번을 볼 때 있잖아. 정말 아낌없이 내어줬나? 하고 돌아갈 것 같아. C로. C 가봐. 벌목 정정 이래건의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진 님도 하이.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가는 집도 하이. 뭐야? 그냥 조용하다의 의미잖아. 다람쥐도 좇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끝났지? 이 문장 어디에서도 뭘 준 적이 없어. 그냥 조용했을 뿐이야. 그니까 준 적 없는데? 하고 1번을 골랐어야 돼. 납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막혔을 때 할 태도야. 물론 본인이 졸라 고수여가지고 이 시의 주제는 고요를 견딘다라고 캐치했으면 1번 지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우리 언제 하는 거냐면 초반에 하는 거고요. 네가 이게 이상적인 풀이는 해당 시의 주제를 파악하고 푸는 거야. 네가 지금 이거 못했어? 너 올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이런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그럼 우리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점수 내야 될 거 아니야. 선지를 보고 끊어가지고 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막히면 눈으로 확인한다. 이게 나는 지금 현 상황, 우리가 이제 얼마 수능 남지 않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킬러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인 거를 생각해. 이게 꼭 기억해야 될 태도라고.